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2일 새벽 3시 15분입니다. 어마어마한 추위가 지금 한반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추위, 북극 추위가 그들을 덮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어제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하여 내란 종사 죄를 걸어가지고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70대 후반의 인물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윤석열파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라는 사실을 아마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지각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예단하게 했습니다. 주요 임무 종사자에게 징역 23년을 선고를 했으면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그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구형되었는데 무기로 감형되는 게 아니라 그 사형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장동혁 체제로 가고 있는데 장동혁은 윤의게인 세력입니다. 계엄을 막았고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자료를 조작해가지고 지금 제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국민의힘 안에서는 아직도 내란이 진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해서 정당 해산시켜달라는 요구를 정부를 통해서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한다고 해가지고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때의 통합진보당의 헌법 파괴의 정도와 지금 윤석열 정권의 헌법 파괴 정도를 비교를 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석열이 더 광범위한 헌법 파괴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어제 농고문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107명의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정당이 해산될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국민의힘의 행태는 저 남태평양의 어느 평화로운 섬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경고를 해왔던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다가오는 폭풍에 대해서 어제 전망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분의 글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그들이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로 만든다. 그들은 윤의게인파입니다. 애당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부정선거라 매도하며 죄다 부정하고 군대 동원하여 계엄으로 국회의원 정치활동 금하고 국회 봉쇄한 뒤 비상입법기구 만들어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그런 짓을 실제 저질러
국회에 군대 투입해놓고 경고였다느니 계몽이었다느니 뭐 길변명인가? 이제 반자유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사법부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미 극좌 통진당 세력을 해산시킨 곳이다. 그러면 극우 국민의힘도 해산 대상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극좌와 극우는 헌법 파괴란 점에서는 같습니다.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계엄 시 행정과 사법의 특별 조치가 가능해도 유일하게 계엄에 대한 견제가 가능한 국회에 대한 특별 조치는 금하고 있다. 그것을 어겨놓고 통치 행위니 비상대권이니 무슨 군주제 왕당파나 떠들 것 같은 이야기를 당연하듯 떠들며 내란의 내자만 나와도 배신자라고 했다. 그렇게 모래 밑에 얼굴 파묻고 돈 룩업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돈 룩업 하며 운석이 떨어지는 것을 모르서 하는 동안 그 운석이 우리 코앞에 닥쳤다. 1심 법원은 그게 지귀연 재판부든 어디든 모두 내란죄를 인정할 것이다. 한덕수가 징역 23년형이니 김용현은 그보다 많을 것이고 윤석열은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러면 사형 아니면 무기란 뜻인데 내란의 내자도 못 꺼내게 하는 동안 법원은 그 누구보다 거침없이 계엄을 내란으로 단죄한다. 심지어 계엄이 경고다, 계몽이다, 부정선거가 존재한다 하는 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이들 때문에라도 중형을 때린다 하고 서부지법 폭동까지 언급한다. 어제 선고문입니다. 1심이 이렇게 다 선고되고 나면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계엄 당시 민주당보다 먼저 계엄을 막은 당시 당대표를 제명한 우리 당의 위원정당 해산을 걸어 우리 당 의원들을 죄다 의원직 상실시키려 할 것이다. 그럼 위원정당 해산 선고일이 닥쳤을 때 탈당하거나 비례의 경우 윤리위에 제명을 시켜달라는 의원이 나올 수 있다. 비례는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제명시켜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땐 의원직 유지를 위해 제명을 윤리위에 요구하는 의원을 보는 진풍경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계엄에 대해 제대로 사과도 못하고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로 처벌될 윤석열과 전련도 못하고 윤어게인 부정선거 부둥부둥하고 계엄 맞고 탄핵 찬성한 사람들 배신자로 몰고 심지어 민주당보다 먼저 계엄 막은 당대표 한동훈은 제명으로 내쫓은 뒤 위원정당 해산 심판법정에서 무슨 논리로 방할 생각인가? 점점 위원정당 해산의 논리를 쌓아가고 있는 게 국민의 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계엄을 막은 한동훈을 탄압하는 것. 이거는 탄압하는 쪽이 계엄 세력이고 내란 세력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위원정당 해산이 만약 되고 민주당이 이 10석 이상을 보궐해서 더 확보하여 개헌선이 뚫려가지고 민주당 총통정부 베네수엘라식 포퓰리즘 정부가 오면은 그건 전부 바로 그 아둔한 자들 때문이다. 위원정당 해산이 만약 되고 민주당이 10석 이상을 보궐해서 더 확보하여 개헌선이 뚫려 민주당 총통정부 베네수엘라식 포퓰리즘 정부가 오면 그건 전부 바로 그 아둔한 자들 때문이다. 위원정당 해산이 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직이 상실되니까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10석 이상만 건져도 개헌선을 확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베네수엘라식 포퓰리즘 정부로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의 극우파가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모두 그 자들 때문에 나라가 베네수엘라가 되게 생겼다. 내가 지난 총선 때 개헌선이 뚫릴지 몰라 개헌선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주려고 내 선거까지 내팽개치고 노인정들만 줄기차게 돌며 우리 지지표라도 결집시키려 뛰었던 것이 다 부질없다. 나는 내 아이에게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정말이지 이 아둔한 자들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생겼다. 진심으로 한심하고 무능한 자들이다. 이제 국민의힘이 이래도 정신 못 차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조작된 자료를 근거를 해가지고 제명한다면은 완벽하게 해산되어야 할 위헌정당의 조건을 다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일어날 사태는 개헌도 가능하고 그 개헌 안에는 대통령 임기 문제도 포함될 수가 있고 어쨌든 베네수엘라로 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데 이거는 바로 국힘당의 극우파 때문이라는 겁니다. 국힘당의 극우파는 극좌파와 똑같은 짓을 하는 일종의 상승의 관계입니다. 보수의 반대말이 극우입니다. 극우는 보수의 일부가 아닙니다. 극우와 친한 존재는 극좌입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사실을 부정하고 인종주의적 선동을 하는 점에서 극좌와 극우는 상생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자폭할 것이냐 아니면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려 사는 신용이라도 할 것이냐. 감사합니다.